야구야구 김영준입니다. 올해 명예전당 투표 결과가 발표됐습니다. 여섯 번째 도전이었던 스칸 롤레는 76.3%를 얻어 투표 대상 28명 중 유일하게 헌액 기준인 75%를 넘었습니다. 이로써 롤레는 베테랑 위원회에서 뽑힌 프레드 맥그리프와 함께 7월에 있을 입회식에 참가하게 됐습니다. 롤레는 5년 차인 지난해 63.2%를 얻어 올해 입성이 유력했는데요. 로베르토 알로마, 베리 라킨, 크랙 비지오, 마이크 피아자, 트레버 오프먼, 블라디미르 게레로, 마이크 무시나에 이어 60%를 찍은 다음 해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롤렌이 합류함으로써 명예전당에 오른 3루수는 18명이 됐습니다. 이는 수비 포지션 중 가장 적은 숫자로 신기하게도 지난 40년 동안 명예전당에 들어간 3루수는 치퍼 존스와 스칼 롤렌 2명에 불과합니다. 승리 기여도 70.1과 2077안타 316홈런, 1283타점 기록이 승리 기여도 85.3과 2726안타, 468홈런, 1623타점인 존스와 비교하면 많이 떨어지긴 하지만 골드글러브 8개를 따낸 롤렌은 존스보다 월등하게 좋은 수비력을 자랑했습니다. 롤렌보다 더 많이 수상한 선수는 황금장갑 16개를 따낸 브룩스 로빈슨과 10번을 수상한 마이크 슈미트와 놀란 아레나도 3명에 불과합니다. 3루수 골드글러브는 데뷔 후 10년 동안 10개를 따낸 아레나도가 브룩스 로빈슨을 넘을 수 있을지가 주목됩니다. 롤렌의 레퍼런스 승리 기여도 70.1은 3루수 역대 12회 해당되는 기록으로 3위인 에드리안 벨트레가 들어가면 3루수는 1위부터 10위가 모두 명예전당 선수가 됩니다. 1997년 신인왕을 수상하며 마이크 슈미트의 후계자로 기대됐던 롤렌은 필라델피아 구단과 갈등 끝에 세인트루이스로 트레이드됐고 엘버트 푸올스, 짐 에드먼즈와 함께 살인 타선을 구축합니다. 하지만 세인트루이스는 푸올스와 라루사 감독, 롤렌과 자케티 단장이 갈등 관계에 들어갔고 롤렌과 자케티가 정리됩니다. 트로이 글로스와 1대1 트레이드를 통해 2008년 토론토로 갔던 롤렌은 2009년 마감 시한 때 자케티 단장의 신시내티가 데려왔고 베이커 감독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며 신시내티의 클럽하우스 리더로 3년을 더 뛰고 은퇴합니다. 필리스에서 7년, 세인트루이스에서 6년을 뛴 롤렌이 명예전당 동판에 새겨진 모습에서 어떤 모자를 쓰게 될지가 주목됩니다. 로이 할러데이는 생전에 토론토 모자를 쓰겠다고 했지만 부인과 아들들이 선택을 포기함으로써 로고가 없는 모자를 쓴 채로 동판에 새겨진 바 있습니다. 다섯 번째 도전이었던 토드 헬튼은 72.2%의 득표율로 아깝게 입성에 실패했지만 내년 입성이 사실상 확정됐습니다. 쿠어스필드 타자라는 아킬레스건이 있긴 하지만 루게릭, 웨이드 보그스, 베이브 루스, 스탠 뮤주얼과 함께 200안타 100볼넷 시즌을 2번 이상 달성한 5명 중 하나인 헬튼은 첫 해 득표율이 10.2%에 불과했지만 세 번째 투표에서 35.3%, 다섯 번째 투표에서 63.2%로 가파르게 상승해 내년 입성이 확정됐습니다. 내년에 입성하게 되면 헬튼은 첫 해 15% 미만을 얻고 기자 투표를 통과하는 최초의 선수가 됩니다. 콜로라도에서만 17년을 뛴 헬튼이 명예전당에 오르게 되면 콜로라도는 레리 워커에 이어 콜로라도 모자를 쓴 선수가 2명이 됩니다. 제가 반드시 명예전당에 올라야 한다고 생각하는 선수인 빌리 와그너는 8번째 투표에서 68.1%를 얻어 내년 입성이 유력해졌습니다. 최근에 턱걸이를 하고 들어간 선수인 에드가 마르티네스와 비교하면 에드가는 8번째 투표에서 58.6%, 9번째 투표에서 70.4%를 기록하고 10번째 마지막 투표에서 85.4%를 얻었지만 와그너는 8번째 투표가 68%이기 때문에 10번째 투표까지는 가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고 보니 에드가가 10번째 투표를 통해 들어갔는데 오티스가 첫 번째 투표를 통과했다는 건 다시 생각해도 씁쓸합니다. 올해 새로 참여한 14명 중 12명은 5% 미만의 득표율을 얻어 더 이상 도전할 수 없게 됐는데요. 첫 도전에서 탈락한 선수들은 한 표를 받은 브론슨 아로요, R.A. 디키, 존 레키, 마이크 나폴리, 휴스턴 스트리트,
0표를 받은 맥케인, 자코비 엘스버리, 안드레 이디어, JJ 하디, 자니 페랄타, 제러드 위버, 제이슨 워스입니다. 그리고 2명이 5% 이상을 얻었는데요. 46.5%를 얻은 카를로스 벨트란과 10.8%를 얻은 프란시스코 로드리게스입니다. 이번 투표에서 가장 궁금했던 선수는 롤렌과 정확히 일치하는 승리 기여도 70.1에 역대 5명밖에 없는 400홈런 300도루 기록과 골드글러브도 3개를 차지하는 등 완벽한 명정 커리어를 쌓았지만 휴스턴의 사인 훔치기 사태의 주범이 되고 2020년 매치 감독으로 선임됐다가 하루 만에 낙마한 벨트란이었는데요. 벨트란은 꽤 높은 46.5%를 얻어 본즈의 36.2%와 클레멘스의 37.6%보다 10% 높게 출발하게 됐습니다. 투표에 참가하는 기자들은 벨트란의 경우는 감점 요인이긴 하지만 명예전당에 들어가지 못하는 이유는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이에 벨트란은 9번째나 10번째 투표를 통해 들어가지 않을까 합니다. 올해 입성한 롤렌을 포함해 지난 20년간 승리 기여도 70 이상 야수는 16명 중 13명이 들어갔는데요. 나머지 3명은 본즈, 팔메이로, 에이로드이기 때문에 승리 기여도 70에 특별한 논란이 없으면 야수는 명전 안정권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앤드류 존스는 434개의 홈런과 10개의 골드글러브를 가지고 있지만 승리 기여도가 62.7로 살짝 부족한데요. 하지만 존스는 지난해 41.4%였던 득표율을 6번째 투표였던 올해 58.1%로 올려 존스 역시 막차를 탈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반면 올해가 마지막 투표였던 제프 켄트는 46.5%로 최종 탈락했습니다. 켄트는 377개의 홈런이 335개인 카누를 제친 이루수 역대 1위지만 수비를 못하는 반쪽짜리 선수라는 꼬리표와 함께 애매한 승리 기여도와 경기 외 플러스 요인이 전혀 없었던 게 명전 탈락의 이유가 아닌가 합니다. 약물 논란이 있는 선수들은 게리 셰필드가 9번째 투표에서 55%, 매니 라미레스가 6번째 투표에서 33.2%, 앤디 패티시 5번째 투표에서 17%, 에이로드가 2번째 투표에서 35.7%를 얻었습니다. 에이로드는 전년 대비 1.4%포인트 증가에 그쳤기 때문에 본즈와 클레멘스의 뒤를 따를 것으로 보입니다. 4년 차인 바비 아브레유가 15.4%, 3년 차인 마크 벌리가 10.8%, 역시 3년 차인 토리 헌터가 6.9%, 2년 차인 지미 롤린스가 12.9%로 명전이 사실상 불가능해진 가운데 가장 의아해하실 선수는 오마 비스켈입니다. 승리 기여도는 45.6이지만 11개의 골드글러브가 13개인 아지 스미스에 이어 유격수 2위이며 스미스보다 2살 많은 39세 시즌에 마지막 골드글러브를 따낸 비스켈은 첫해 37.0%에 이어 세 번째 투표에서 52.6%를 얻어 명전 가능성을 높였지만 지난해 5번째 투표에서 23.9%로 폭락하고 올해는 19.5%로 더 떨어졌기 때문에 역사상 가장 드라마틱한 몰락의 주인공이 됐습니다. 이유는 은퇴 후 일어난 일들 때문으로 2020년 12월에 아내 폭행 논란은 합의로 마무리가 됐지만 시카고 화이트삭스 더블A 팀의 배트보이를 성희롱했다는 주장이 2021년 8월에 제기됐습니다. 더군다나 그 배트보이는 자폐증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비스켈은 용서받지 못할 자가 됐습니다. 28명 중 15명이 살아남은 가운데 내년에는 무려 23명이 투표에 새로 참가하는데요. 승리 기여도 93.5로 첫 태어내기 확정적인 벨트레와 함께 55.2인 마우어와 64.5인 어틀리가 명전을 뚫을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내후년인 2025년에는 이치로와 사바시아가 등장하고 더스틴 페드로이아와 펠릭스 에르난데스도 투표 대상이 됩니다. 보스턴은 저한불펜 조시 테일러를 주고 캔자시티에서 아달베르토 몬데시를 데려와 내야를 보강했습니다. 부상에 취약한 몬데시의 이력을 고려하면 보스턴은 키케에게 유격수를 맡기고 스위치 히터인 몬데시는 우타자인 아로요와 함께 2루를 플래툰으로 맡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보스턴 팬들을 더 놀라게 한 소식은
그 다음에 발표됐는데요. 애덤 듀발의 계약이 확정되면서 40인에서 1명을 정리해야 했던 보스턴은 맷 반스를 DFA했습니다. 2021년 24세이브 3.79를 기록하며 보스턴의 마무리가 되나 싶었던 반스는 지난해 8세이브 4.31로 실망스러웠고 페스티벌 구속도 떨어졌습니다. 반스는 올해 연봉이 837만 5천 달러이고 내년 옵션 포기 보상금 225만 달러도 있기 때문에 웨이버 구간을 통과한 후에 다른 팀과 최저연봉 계약을 맺을 전망입니다. 보스턴은 켈리 젠슨과 크리스 마틴으로 새로운 불펜 원투펀치를 구성했습니다. 마이애미 말린스의 브루스 셔먼 구단주는 최근 있었던 구단 매각 소문에 대해 내 오너십하에 구단이 판매되는 일은 없을 것이며 평생을 말린스의 구단주로 있겠다고 했습니다. 셔먼은 데릭 지터와 결별한 후 여성 사장과 여성 단장이라는 미국 프로스포츠 최초의 여성 프런트라인을 출범시켰습니다. 월드시리즈 우승 후 제임스 클릭 단장이 사표를 낸 휴스턴은 아직도 단장이 공석 상태에 있는데요. 클리브랜드의 단장 보좌인 제임스 해리스와 인터뷰를 한 휴스턴은 브래드 아스무스 역시 단장 후보에 올려놓고 있습니다. 아이비리그 다트머스 출신으로 현역 시절 명석한 두뇌를 자랑해 감독으로 대성할 것 같았지만 디트로이트 감독으로 4년, 에인절스 감독으로 1년 동안 특별한 모습을 보여주지 못한 아스머스가 단장이 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과거에는 바비 콕스나 잭 맥키언 등이 감독과 단장을 오가는 사례가 많았습니다. 샌디에고에서 FA가 된 후 시카고 화이삭스와 1년 1200만 달러에 계약한 클레빈저는 가정폭력 조사를 받고 있다고 합니다. 조사를 받은 선수들은 거의 대부분이 징계를 받았기 때문에 클레빈저의 이탈 가능성이 높아진 화이삭스는 로테이션 구성에 문제가 생길 전망입니다. 현재 화이삭스의 선발진은 1선발 딜런 시스, 2선발 랜스린, 3선발 루카스 지올리토, 4선발 마이크 클레빈저, 5선발 마이클 코팩입니다. 헤수스 아길라가 오클랜드와 1년 300만 달러에 계약한 반면 마이애미는 율리 구리엘에 대한 관심을 접었다고 합니다. 이에 구리엘은 몸값을 크게 낮춰 휴스턴으로 돌아가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야구야구 김영준이었습니다.